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룹주 조용하지만 시장 주도주 흐름은 변한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왜?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소강 상태의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두 번째, 미 연준 테이퍼링 언급이 시사하는 것은? 세 번째, 시장의 주도주 흐름 변화에 대해서.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조용한 행보이지만.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약세 분위기의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그러나 막판에 이를 만회를 하면서 다우지수는 0.48% 하락, 나스닥 지수는 0.0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양봉으로서 크게 만회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었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혼조 국면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34% 하락하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0.21% 상승세를 보입니다. 양시장 모두 보시면 마지막에 가서 낙폭을 좁혀 놓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양봉으로 바뀌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고 소강 상태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진행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의 지수의 측면에서는 기간 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이러한 상황으로서 시간을 조금 더 끄는 과정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가격 개념보다는 시간의 개념에서의 기간 조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오늘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금액 비중으로 공매도 비중이 4.73%입니다. 전일에 비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전일에 비해서 오히려 좀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이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종목별로 보더라도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6,500억의 매도 우위를 거래소 시장에서 보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987억의 매수 우위 상황이 나오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매도 공세를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판 종목군들을 보면은 기아, 삼성전자,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이러한 순서잖아요. 그리고 현대미포, 한국전력, 네이버도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군들은 코스닥 종목군들이 많은 모습이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980억 정도의 매수 우위였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은 HMM을 다시 매수를 하죠. 그리고 LG화학, 하이브, 카카오, SK하이닉스 이런 맥락으로서 외국인들 매수가 나타나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패시브 자금의 성격들은 매도 쪽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액티브 자금들만이 종목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지금의 움직임은 우리 시장 쪽에서는 계속적인 매도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매도가 언제쯤 멈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중요 종목분들 판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약세의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79,500원 선으로 마감이 됩니다. 주가의 모양을 봤을 때는 여기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횡보의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바닥을 다져나가는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은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오늘 1285억의 매도 우위잖아요. 매도 규모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50만 주가 넘는 공매도가 나오면서 비중도 3.37%인데요. 전일보다 늘어나는 공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공매도가 여기서 주가를 저점을 이탈시키는 이러한 정도의 위력적인 모습은 아닐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의 상황을 보면 0.4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외국인들의 133억 매수 우위고 공매도 비중이 10만 주가 넘어가는데요. 전일보다는 공매도가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카카오도 일시적인 폭락을 한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폭락 이전의 원위치 가격 쪽으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시간은 조금 더 끄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2.8% 하락세를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1,049억의 매도가 나왔고 공매도도 13만 7천 주에서 전일에 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바닥을 이중 형태로 만든 상태잖아요.
그런 다음에 반등을 해놓고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다시 또 원위치에서 이 바닥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LG화학은 좋은 모습이죠. 장중에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후퇴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LG화학도 재료 측면에서는 뭐 테슬라하고 좋은 재료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죠. 이 바닥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은 조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강력하게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돈들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시장으로 돈이 왜 안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좀 어렵게 보이지만 결코 어려운 그림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먼저 이 회색의 선진국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점선은 뭐냐면은 2020년 9월 달에 선진국의 경제 성장을 전망한 수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선은 뭐냐면은 21년 3월에 전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색을 보시게 되면은 전망치들이 쭉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간격을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년 9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이번 3월에 전망했던 것이 더 높게 되면은 이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신흥국들을 보시면은 간격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들이 좋아지긴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별로 덜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목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정상화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이 앞으로 경제가 더욱더 좋아진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금의 흐름들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금들이 신흥국보다는 지금은 선진국 쪽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미국에 이어서 유로존까지도 좋아지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상, 수급의 구조상 이 돈들의 흐름이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흥국에 있던 돈들을 팔아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흥국들의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만도 마찬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신흥국들 경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덜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돈들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하기로 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물가 상승과 실업률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지난 4월 달에 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근원 물가 지수와 그냥 미국의 물가 지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근원 물가 지수는 국제 유가, 농산물과 같이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제품들을 제외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근원 물가 지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그냥 물가 지수보다는 작게 나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보시면은 미국의 CPI 지수가 4월 달에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반면에 회색인 근원 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미국의 물가 지수를 크게 올린 것은 결국은 유가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측면으로도 거꾸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실업률이죠. 이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6.1% 수준이잖아요. 미국의 연준에서 원하는 것은 4.5%까지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고통지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고통지수가 되는 것이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실업률도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고통지수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연준에서도 그렇고 그냥 놔둡니다. 용인을 한다는 것이죠. 왜?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실업률을 꺾어서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통지수도 낮추는 상황이 나온다면 완전한 경제 호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의 접근이 되면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국채를 매입을 하고 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러면서 돈을 풀었단 말이죠. 이제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푸는 것을 줄인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풀지 않고 줄인다는 뜻이 아니고 그동안 돈을 계속적으로 풀어왔던 것을 양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채 매입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규모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점진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수수는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단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조정 과정,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이퍼링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으로도 거꾸로 해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주도주 맥락권들의 흐름인데요. 이번 기간 조정 과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주도주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바닥에서부터 현재까지 주도주의 흐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의 사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제 출발한 것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올라왔잖아요. 가장 긴 기간 동안 올라갔어요. 12월 초까지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세를 낸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2차 전지가 함께 또 주도주 역할을 해준 것이고, 그 이후에 하반기 중순 이후 가면서 반도체주들이 올라갔고, 연말에 와서 1월 초까지 자동차 쪽에서 시세가 나오는 모습, 그런 다음에 1월 달부터 현재까지는 바로 경기 관련주 쪽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준 것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자, 그렇다면은 현재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경기 관련주들도 이미 지금 4개월, 5개월째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팔부능선이라는 개념에서 접근이 되면서 이번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주도주의 맥락이 그동안 쉬었던 쪽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순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카카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 언택트 관련주 쪽에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엿보이고 있고, 또 2차 전지의 LG화학의 움직임에 따라서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 이후에 자동차와 반도체 이런 움직임의 순서가 나올 가능성인데, 순서는 어떻게 먼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조정 기간이 마무리되는 상황이 오면서 주도주의 맥락도 흐름이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근에 조용합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도 그렇고 오늘 셀트리온은 소폭의 약세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13억 매도에 그치는 상황이죠.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간 조정을 계속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간 조정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시간은 좀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공매도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셀트리온이 그러한 상황이 나오고, 외국인들 매도도 5천주 매도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죠. 창구별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에서 35,000주, 그리고 CLSA에서 1600주에서 36,000주 매수가 들어왔고, 매도는 UBS하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조금 나오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22,000주가 되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5,000주 정도 매도니까 그만큼 또 공매도가 아니었으면 매수였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좋은 모습이죠. 0.95% 상승세를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86억 매수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수량 기준으로서는 74,000주 매수 우위잖아요. 공매도가 4만 주를 감안을 하면은 공매도를 빼버리면 약 11만 주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창구별로 보더라도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7만 8천 주를 매수하는 모습이, 그리고 JP 모간과 메릴린치에서 약 2만 8천 주 매도를 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도 이제 저항선들을 극복을 하면서 위로 조금씩 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좋은 모습으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좋은 모습이었죠. 1% 상승세, 외국인 매수는 17억 매수에 그치는 상황이었지만 공매도가 9,287주밖에 안 되면서 공매도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 13,000주가 나타난 상황이고, 창구별로 보시면
모건 스탠리, JP 모건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메릴린치, UBS, CS 쪽에서 매도를 했지만 규모는 작은 모습.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는 제약뿐만이 아니에요. 셀트리온 그룹주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공매도로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수출 계약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지금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이 확산되어 있는 이 사태가 종식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 백신이잖아요. 이 백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치료제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레키로나주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엔데믹을 위한 수혜주가 바로 치료제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고, 원래는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로나주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지루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나,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잘 모으고 있는 과정으로도 한편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상황들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